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용삼 기자와 같이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용삼 기자도 서울에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은 지난 9월 1일 현재로 예. 서울, 예. 인천, 경기, 소위 수도권 예.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상의 퍼센테이지는 11.8%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1.8%의 땅에 50%가 넘는 분들이 살고 계시고 이게 더 늘어날 상황이죠, 인구는. 예.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뭐 큰일은 뭐 오래전부터 났죠. 예. 오래전부터 났는데 이제 통계 수치가 예. 이렇게 그 나오다 보니까 예. 아 이거 무슨 뭐 그 무슨 대책이 없느냐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대책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중앙 집권 정부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0년이 넘습니다. 그렇죠. 고려 2조. 예, 예. 그래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 돈과 정보와 인력을 쥐고서 지방에다가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통치를 하는 시스템을 1000년 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죠. 봉건제도죠, 일본은. 네, 일본의 경우는 260개 정도의 그 번으로 나눠져 있어, 그 지방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방에 이제 영주들이 있고, 뭐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은 중앙 정부에 대해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주에게 충성을 하는. 그래서 그 자기의 번을 벗어나면 마치 국경 밖으로 탈출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지방 활성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연히 이제 지방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봉건 제도를 수행했던 유럽들이 다 그랬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약 120개 정도의 제후국으로 그 나눠져 있어서 신기할 정도로 뭐 예를 들면 뭐 국회는 뭐 베를린에 있고 뭐 연방대법원은 뭐 저 뒤 뭐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국은 우선 뭐 국토도 좁은 데다가 그런 중앙집권 그 제도를 100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간 탈북자들도 너 좀 지방 가서 살으라 그러면 막 그 화를 막 내고요. 왜냐면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이런 그 어떤 그 1000년 이상의 그 역사 때문에 이 수도권을 뭐 어거지로 무슨 법이나 이런 걸로 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데 우리는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시한 것이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걸 규제할 수도 없고 헌법상의 권리니까.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은 전문가들 연구를 저도 읽어보니까 30년 후 지금부터 후에는 시군 그 소위 지방이죠. 지방의 40%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경상도, 전라도 인구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오느라고. 이제 그것이 가속화되다 보면은 30년 후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미 지금 우리나라 행정권의 80%, 또 재정권의 70% 정도가 이 수도권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의 큰 병원만 가도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뭐 반 가까이 돼요. 환자 중에. 그러니까 지방의 병원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이 되겠습니까? 아무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개탄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역대 정권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었죠. 세종시도 건설하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또 한 150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이 나주로도 가고 등등.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 가면은 또 서울에 출장 사무소가 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또 그 지방에는 혼자가 있어요. 야, 이거 참 보통 그 아까 김용삼 기자가 단정적으로 해결 안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뭐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우선은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예. 자, 수도권 인구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 서울 1000만, 예. 경기도 1200만, 예. 인천 300만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또 어디에 경기도에서도 그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지역에 예.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통통 비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모여 삶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총체적인 모순이 바로 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도권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들은 이제 모여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모여서 살면서 뭐 부딪히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범죄라든지 밀집된 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그 벌어지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40% 지방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2012년, 2013년 무렵에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만 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현상들이 이미 유럽에서는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의 유럽의 어느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인구가 인구 6만 5천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그 수도관이 네. 65%만 채워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그 위쪽 지역이 다 이 사가가지고 수도관 교체하는데 뭐 몇 조 원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을 겪는 위험 국가군 1등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이미 2012년에요. 제가 시카고를 한번 출장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일리노이, 미시간 그러니까 저기 오데오 부근에 그때고 근처에 어느 도시 인구 7만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업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중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지방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또 한 회사가 또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뭐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인구가 이렇게 줄으니까 이거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주정부가 그 시를 통째로 매입을 해가지고 모든 그 시설물이나 이런 집이나 공장이나 이런 걸 다 헐어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벌어질 건데 예를 들면은 경북 봉화 같은 경우 지금 애울음 소리가 끊긴 지가 벌써 한참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부터 돌아가시고 나면 그 봉화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럼 봉화 군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현장에서 벌어질 텐데 그러면은 대안이 뭐가 있느냐? 대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동경 같은 경우 그 일본에서도 성공을 했고 미국에서도 성공을 한 전략이 뭐냐면 한동안 이 싼 인건비를 따라서 해외로 나갔던 그런 그 노동집약적인 그 공장들 이 공장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유턴 전략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동경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이 돼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오바마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뭐냐?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작전.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전부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고도의 그 인공지능이 가미가 돼서 상당 부분을 기계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같이 이 인건비 고민을 하던 이런 업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동화를 하고 로봇과 그 뭐 A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결합을 하다 보니까 전부 기계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따르는 인건비의 포션이 아주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본받아 가지고 지금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제도를 해봤는데 수도권 정비법이 예.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강력한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정도의 이건 뭐 거의 뭐 무소불위의 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수도권에는 4년제 대학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못 짓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대박을 쳤느냐? 수도권 이제 정비법의 규제를 안 받는 당진하고 원주가 대박을 쳤어요. 그런데 모든 돈과 모든 인력과 모든 정보와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문화도 다 있고 의료시설도 다 있는데 어느 누가 지방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을 그 수도권에 준하는 그런 문화와 권력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수도권을 조금씩이라도 좀 확대를 해서 이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을 해서 여기를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을 함으로써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종을 포진을 시켜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거기서 번 돈을 지방에 나눠줘 가면서 생존을 계속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직장 문제인데요. 특히 예. 젊은 세대가 취직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가 80% 인구가 농민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예. 이렇게 거꾸로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균형 현상. 예.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균형 현상, 이 농촌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골에 가서 들어보면요, 예. 정부 지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가고 또 떠나고 있거든요. 예. 일본도 제가 가보니까요. 예. 일본은 저희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 예. 집들이 있는데 예, 빈집. 예, 그 집들을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범죄인. 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가서 그 집에 좀 제발 살아달라고 사라지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 일본의 빈집 800만 채라고 나왔던가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막 생기고 있죠. 예,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뭐 법이나 뭐 제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좀 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중앙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중앙 정부의 공무원 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이 바보 예. 같은 짓이죠. 예. 과감히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면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 수도 지방에 늘어나야 되고 예. 또 특히 지방에 사는 분들이 불편하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의료시설. 예.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예.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현재 그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이게 뭐 좋은 지적입니다. 예. 과거에는 80대 20이었다가 예. 지금 뭐 70대 3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 55대 45 정도로 네. 그냥 지방에서 그 세금을 걷어서 지방이 발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그 안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방 정부의 행정 능력 그리고 이 돈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능력을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도 사실은 그에 앞서서 예. 경찰의 경우에 자치 경찰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지방 경찰. 예. 그게 선행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조금 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의 뿌리 깊은 네. 이 문화하고 역사하고도 이게 깊이 직결돼 있어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참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봤는데요. 별짓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혁신도시 그래가지고 뭐 예. 지금 저기 나주에서부터 진주, 부산,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경주, 뭐 이런 저 전라북도 완주, 뭐 심지어 지금 행정부서의 절반을 지금 세종시로 보내놓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일이 예, 제 생각에는 벌어지니까. 그래도 예. 권한의 권한, 중앙정부의 예. 권한을 지방정부로 아까 경찰 얘기를 들었지만은 예. 뭐 무슨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몽땅 주는 식으로 예. 전 국민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 수독 민국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이제 앞으로 사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매일 앉아가지고 뭐 매일 앉지도 않죠. 국회가 열리도 않죠. 여야의 대치 상황 때문에.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김용선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